저는 40대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연애하던 여자친구랑 이별을 한 뒤에 연애에 대한 생각을 접었거든요. 그 10년을 만난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와 전 여자친구는 30대 초에 만났습니다. 당시에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이 쌓여 만나게 되었어요. 스타트업 회사는 아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회사였고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일을 했고 친구는 대표로 있었고요. 그 당시 여자친구는 입사 1년 차였습니다. 저랑 잘 만나기 시작한 때였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잘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도 잘 운영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대출이 전부였지만 지방에 집도 국산 대형 차도 있었고 저는 나름 괜찮은 삶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땐 여자친구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3년쯤 만나고 난 뒤에 여자친구는 퇴사를 했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여자친구에게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려고 하고 걱정하지 않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잘해줬고요. 여자친구 집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저는 나름 여유가 있었기에 친한 광고사들을 통해서 사비로 광고나 인테리어 등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여자친구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꽃길만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 6, 7년쯤 만났을 때였으려나. 여자친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여자친구 가게와 조금 먼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여자친구는 거의 매일 병원을 대중교통을 통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로 차를 사서 여자친구를 줬어요. 물론 할부였기도 했고 좋은 차도 아니었지만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도 많이 편해졌고 제 회사를 데리러 올 만큼의 여유도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아버지는 퇴원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장례식까지 함께하며 함께 아파하기도 했죠. 거의 7년간 여자친구와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고 작은 사건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회사가 잘 되던 일들이 조금씩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매일 친구와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생겼어요. 저에게 변했다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니냐면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회사도 연애도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입장을 이해 못해줬고 힘든 상황에 그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죠. 동업이고 친구인데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희는 생각할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은 없는 상황에서 매달 매출은 줄어들고 직원들 급여는 매달 나가고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여자친구와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술을 진탕 먹고 집 앞에 찾아가서 힘들다고 울고불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회사 일에만 신경 쓰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친구는 정말 심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퇴근하면 매일 자기 가게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든 상황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2, 3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회사 일에 정말 지쳤죠. 여자친구는 가게 일이 정말 잘 되면서 나름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마이너스만 반복하고 있었고 저와 친구는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코로나. 진짜 모든 회사의 업무가 멈출 정도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제 친구와 저는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신줄을 거의 놨습니다. 친구는 혼자였고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는 여자친구, 찹값, 집 대출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먼저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다고, 차를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왜 그런 상황까지 갔냐며 되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차를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도 전세를 주게 되었고요. 힘들었죠.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친구와 다시 시작하자고 힘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말 20시간씩 친구와 원룸에 둘이 앉아 잠을 안 자가며 회의하고 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그걸로는 수익이 없어 밖에 나가 막노동을 뛰기도 하면서 시멘트도 나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와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여자친구는 제가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한두 달 가까이 못 보게 되었죠. 저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취직을 하라고, 망하고 또 망하고 싶냐고.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꼭 다시 일어나서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힘들어서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때마다 싫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차 팔자고 이야기했을 때, 회사가 망했을 때 거의 180도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쌀쌀 맞아지고 연락에 그렇게 집착했는데 그때부턴 연락 자체도 거의 안 하기 시작했고요. 밖에 나가던 날도 많았고 그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밤새 일하던 날이 많았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만난다고 저녁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했죠.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 만나자고, 미안해서 더는 못 만나겠다고.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자존심은 사실 회사 망하고부터 버렸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죠, 당시에는. 근데 삶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별에 대한 아픔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약 10년의 연애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것도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그렇게 저는 친구와 잠 안 자고 돈 부족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뒤에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했지만 정말 작았죠. 1년을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작은 수익,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그게 1년 만에 첫 수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금 갚을 돈도 안 됐죠.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말 대신 조금은 처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쯤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버셨다면서 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말은 투자였지만 40 넘고 원룸에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저는 그때 그 돈을 받고 혼자 그 원룸에서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 돈으로 조그마한 사무실도 얻고 천천히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아주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코로나 여파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2021년 말부터 저희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만뒀던 직원들 중 서너 명도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저와 친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죽자사자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2022년 얼마 전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그때 그 전 여자친구에게요. 잘 지내냐면서 어떻게 사냐고. 걔도 코로나 여파로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 저 일 한다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회사 사무실 구했고 직원들도 다시 출근하고 있다고. 그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나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며 라고. 물론 그때 그랬었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근에 카톡이 오긴 했는데 답장은 따로 안 했어요. 최소한 힘들 때 떠난 사람에게 좋은 말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가 그랬던가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그 말이 와닿는 순간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실패가 반가운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정말 보람찬 하루가 되었어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